지장간도 결국 우리 지난 시간에 12운성 배웠듯이 결국은 명리학은 계절과 조우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면 쉬워요. 여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학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하면 아 그러니까 이 글씨들이 숨어 있구나가 되지 무조건 외운다고 그러면 아마 이제 여러분이 그 어떤 그 통변하고 이럴 때 잘 적용이 안 될 거예요. 무조건 외우면.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지장간을 다 짚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얘기했듯이 지장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청각과 달리 지실 속에는 숨어있는 여러 가지 청간의 기운이 이렇게 막 어떤 건 두 개, 어떤 건 세 개씩 숨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건 하나로만 정의할 수 없단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우리 지지가 이제 12개잖아요. 그럼 12개를 어떻게 나누냐면 우선 역마죠. 생지라고도 해요. 시작하는 기운이에요. 그쵸? 그래서 역마살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인신사회. 그래서 얘네는 어떤 새로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기운을 열어주는,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신사회가 역마 기운이고,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세 개로, 네 개씩 나눠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도화죠. 도화살이라고도 하고, 왕지의 기운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에서 자기의 기운을 가장 왕하게 갖고 있는 왕지의 아이들이 바로 좌오묘유예요. 그리고 눈을 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화개살이라고 하죠. 안으로 모으는 기운, 응축하고 마무리하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계절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토의 기운을 가진 애들이 바로 진술충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나눠서 우리가 지장간을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선 첫 번째가 인신사예요. 인신사회를 한번 봐볼게요. 근데 이제 자, 여기 지장간을 보면 여기, 중기, 봉기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 글씨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글씨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글씨의 바로 전 글씨. 그러니까 인이 있으면 뭐예요? 축에서 온 기운이 여기예요. 여기서 시작했어. 그 다음에 중기는 뭐냐면 이 기운 안에 안녕하세요. 이 기운 안에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기운 안에 다음 기운에 해당되는 기운들이 녹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중기라고 하고, 봉기는 자기의 기운이에요. 이 글씨의 기운. 그래서 어떤 데는 중기가 없는 애들도 있죠. 이렇게 보면 대충 딱 봤을 때. 누구냐면 좌우묘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 세 가지 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선 인신사회라고 볼게요. 인신사에는 이는 나무, 그쵸? 나무의 세상을 열어주는 거고, 사는 뭐예요? 불의 세상을 열어주는 거고, 신은 금의 시작 기운이고, 생지죠. 해는 수의 시작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 나무의 세상이 시작됐어. 불의 시작이 시작됐어. 그래서 바로 역마라고 불리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신사의 기운을 월지에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월지. 태어난 달. 2월이면 양력 2월이죠. 그 다음에 4월은 양력 5월이겠죠? 그리고 지지신은 양력 8월. 그쵸? 그리고, 해는 양력 11월. 뭐, 요때 그 분들은 이제 이런 그 달에 태어난 역마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시작을 잘한다. 도전을 잘한다. 새로운 것도 잘 받아들인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두려움이 없는 거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전 기운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신사의 바로 전의 기운은 다 뭐냐면 토예요. 인 바로 전은 축이죠. 그리고 사화의 바로 전은 뭐예요? 진이잖아, 진토. 그리고 지지 신금의 바로 전 기운은 미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해, 해수의 바로 전의 기운은 술토. 모두 얘네들의 바로 전에는 진술충미라는 글씨가 존재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의 시작하는 여기의 기운은 바로 디폴트로 무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장간 제가 그 표 올려드렸죠? 보면 여기라는 기운이에요. 옆에서 넘어온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무토, 사화도 무토, 신해도 무토로 시작하죠? 해수도 무토. 아, 얘네는 진술충미 다음에 오는 애들이라 다 진술충미가 어쨌든 토의 기운이 많든 적든 여하튼 토라고 불리는 애들이잖아요. 아, 그래서 진술충미 그 무토의 기운을 우선 시작하는 기운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네. 인신사회라는 애들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얘네가 무토를 다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해도 인신사회가 모두 다 무토라는 기운을 지장간에 숨겨 있어라고 해도 이 무토가 다 기운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장간이라는 거는 약간 그 기운이 숨어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씨앗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발현할지 안 발현할지는 결국 지지의 글씨가 받쳐주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토를 갖고 있어도 무토가 활동할 수 없는 땅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발휘를 못 하는 거야. 그 무토는 그냥 거기 숨어만 있는 거야. 아, 나의 세상에 언제 오겠지? 오기를 바래.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땅의 기운이 무토도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을 발휘할 때 이제 걔네들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임목의 무토와 해수의 무토가 같은 무토라고는 할 수 없죠. 응? 왜냐면 얘네는 목국토가 되고 얘네는 토국수가 되니까. 그래서 무토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걔가 움직일지 아닐지는 지지에 흘러가는 기운을 봐야 돼. 그게 바로 이제 지장간 속에 숨어 있다가 움직이는 기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넘어온 기운이고 중기는 뭐라 그랬죠? 중기는 뭐냐면 인신사회에서 중기는요. 우리 그 12운성 배우셨죠? 제가 12운성을 여기 안 뜨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12운성이 어딨지? 우리 지난주에 배운 12운성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가 보다. 잠시만요. 12운성을 한번 우리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인신사회의 중기 기운 있잖아요. 중기. 중기는 모두 뭐에 해당되냐면 여기 볼게요. 얘네가 어디서 생, 태어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임목은 병화는 어디서 태어나죠, 지금? 임목에서 태어나죠. 병화는 임목에서 태어나. 그래서 임목 안에는 누가 중기가 숨어 있는 거죠? 병화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는 양간, 이 임목, 인신사회에서 태어나는 양간들이 다 중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목에 태어나는 애는 바로 중기에는 병화가 태어나니까 장생하니까 임목의 중기는 병화가 있었고요. 사화에는 우리가 뭐가 태어난다 그랬죠? 경금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죠? 사화에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양간 애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양간이 태어나는 애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인신사에는. 사화에는 중기에 경금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 경금은 사화에서 태어나니까 장생하니까.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어려우면 뭐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응? 그러면 다음 사화 그다음에 뭐예요? 신금. 신금의 그럼 중기에는 뭐겠어요? 신금에서 태어나는 기운은 우리 12운성에서 뭐라고 배웠죠? 신금에서 뭐가 태어나? 지지신금에서 임수가 태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금에서 지지신금의 중기의 기운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 장생하는 애들. 임수야. 임수는 신금에서 장생하니까. 12운성에서. 그리고 해수에는 뭐가 장생을 하죠? 해수에서 태어나는 애는 간목이에요. 간목. 맞아요. 임수간목. 맞아요. 아,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역시 간목은 해수에서 장생을 해. 그래서 인신사회의 중기는 그쵸 어려워요. 어려워요. 됐지만 이제 듣다 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인신사회에서의 중기의 애들은 모두 이 기운에서 태어나는 애들이야. 우리 12운성에 장생하는 애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야. 가장 신생아의 상태로. 아, 인목 전에는 다, 인신사의 전에는 다 진술충 및 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었으니까, 여기로 넘어온 애들은 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기는 인목에서 태어나는 글씨들을 다 찾으면 되는 거야. 인신사에서 태어나는 애들. 그러면 인목에서는 병화가 태어나고, 사화에서는 경금이 태어나고, 신금에서는 임수가 태어나고, 해수에서는 간목이 태어나. 이제 여기까지. 이것까지 이해하면 저 뒤에 분기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본기가 뭐라 그랬죠?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결국 자기 기운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실제로 너의 기운이야. 얘네들은 숨어있는 어떤, 숨어있는 조연들이고, 얘네들이 실제 주인공은 이 본기의 애들인 거잖아요. 얘네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럼 뭐예요? 인목은 뭐죠? 천간에? 관목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목의 정체성, 너는 본기가 본 모습이죠. 간목이야. 뭐 당연히 간목은 있겠지, 본기에. 그리고 사화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병화. 신금의 진짜 모습은 천간으로 봤을 때 경금. 그러니까 이게 천간의 글씨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장간에. 그리고 해수의 본 모습은 뭐예요? 임수.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런 게 많이 외우죠. 이제 그 사주 배우시는 분들 영상 보고 이러면 뭐 인목에는 무병갑, 봉기는 양간이죠. 그쵸? 인신사의 애들은 봉기가 다 양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기도 똑같이 양간으로예요. 태어나는, 장생하는 양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간은 없죠, 여기에. 그래서 뭐, 임목은 무병갑, 사화는 무경병, 신금은 무임경, 뭐, 해수는 무갑임, 이런 식으로 뭐, 노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너무 편하잖아요. 아, 인신사에는 토는 그냥 무조건 있는 거야. 무토는 얘네가 활동을 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아, 바로 전 기운은 다 토구나. 역마 전 애들은 다 토의 기운을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본기는 뭐예요? 자기 색깔. 그러면 이제 약간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 뭐죠? 중기죠, 중기. 근데 중기는 어디서 찾으면 된다? 12운성에서 찾으면 된다. 그 글씨, 인신사에 장생으로 있는 아이가 누군지를 찾으면 돼요. 아, 해수에서는 간목이 장생하지. 간목은 해수의 장생이잖아요. 이 표에서 보면. 그쵸? 아, 병화는 인목의 장생을 하지. 경금은 사화에서 장생을 하지. 장생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쵸? 임수는 신금에서 장생을 하지. 저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쟤네의 운명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신사의 지장간은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오,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채팅방에 남겨두시면 중간중간 제가 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죠? 쉽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무조건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해를 하면 안 외워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이제 인신사의 아이들은 이렇게 지장간을, 최종 지장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얘네를 이제 우리가 사주 명식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좀 그림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원래 연주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시죠? 그 만세력 돌리면, 아, 목소리가 좋아요? 저 목소리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 마이크를 달았는데 소리가 더 잘 들리시나요? 어, 뭐지? 여기 지금 제가 이거 생성형 AI로 만든 교재인데, 이 아이가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했네요. 이쪽이 원래 연주죠, 우리 보통. 그 다음에 여기가 월주, 그 다음에 일주, 그 다음에 시주가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감안해서 봐주세요. 오늘은 얘가 연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글씨는 보지 마시고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병화의 인월생이에요.
그리고 정화 인월생이에요. 얘네들은 둘 다 뭐죠? 인성격이죠. 응? 인성격이잖아. 뭐 편인이든 뭐 정인이든 어쨌든 인성의 기운을 갖고 있고 둘 다 병화정화 불의 목생화되는 사주들이잖아요. 이 사주들이. 그러면 이 얘가 편인격이고 병화 인월생이 편인격이고 정화 인월생이 뭐죠? 어, 정인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인성격이야. 그리고 둘 다 불과 나무를 월지의 나무 아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일간에 불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장간을 이 명식을 할 때 잘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까 봤던 걸 기억하세요. 인목의 지장간 뭐가 있다 그랬죠? 무병가, 무토, 병화, 간목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병화라는 아이한테 이 인목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육친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자, 봐봐요. 무토는 병화한테 뭐예요? 화생토, 식신이죠. 따라오셨죠? 그리고 병화, 같은 병화가 있으니까 비견이 들어있는 거야. 지장간 안을 보면 그냥 겉에서는 인성격인데 지장간 안에 나의 일간과 관계를 살펴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갑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갑은 병화한테 편인. 그래서 병화 인월생은 편인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식신과 비견과 편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정화 인월생을 볼게요. 정화 인월생은 정인이라고 해요. 그치? 정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인목지장간의 이 정화와 무병갑의 사이를 볼 거예요. 그러면 상관을 갖고 있죠. 정화한테 무토는 상관이니까. 그쵸? 그리고 병화는 뭐가 되죠? 겁재. 그리고 갑은 뭐가 돼요? 정인이 돼요. 그러면 같은 인성격이라고 해도 병화 인월생과 정화 인월생은 성격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병화인월생은 식신, 나의 먹을 거, 먹거리 이런 게 다 풍부하게 있는 얘네가 활동하는 건 이제 우선 나중 문제고 내가 내 안에 씨앗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편, 비견. 그리고 뭐 편인이지만 여튼 엄마도 있어. 근데 얘는 뭐가 있죠? 상간. 상간들은 어때요? 좀 까칠하죠. 상간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어? 겁재가 있잖아요.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라이벌이. 항상 태어나자마자 봤는데 엄마 속에 항상 라이벌이 살고 있어. 내 것을 언젠가 뺏어갈지도 몰라. 뭐 이런 예민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정인이 있고 정인들은 어때요? 바른말 잘하거든. 어? 그래서 병화인월생은 비교적 너그럽고 비견이 있으니까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적이야. 그리고 이렇게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베풀고 움직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성격은 좀 남한테 시키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아이니까 인성격은 남한테 좀 해달라고 하는 욕구들이 강한 면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인 거야. 그냥 태어나면서. 그쵸? 엄마 속에 라이벌이 있는 거. 뭐 혈육일 수도 있지만 그냥 겁재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늘 내 것을 탐하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짜 뭐 혈육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인월생은 인성격이라고 해도 이렇게 비견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좀 해야지라는 게 있다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너그러움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정화 인월생은 상간이니까 말도 조금 더 까칠하게 할 거예요. 병화 인월생보다. 말을 좀 예리하게 하잖아요. 상간들이. 그리고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화라는 내 라이벌이 항상 나의 그 안 속에서 저 라이벌이 언제 고개를 들지 몰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예민함이 좀 있어요. 훨씬 병화 인월생보다. 그리고
조금 더 정인격이잖아요. 정인격들이 조금 더 그 인성의 기운이 더 이렇게 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편인격들은 좀 의심을 잘하긴 해요. 정인격들은 좀 바른 말, 바른 생활, 바른 자세, 정직해야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둘 중에 응? 누가 더 조금 더 예민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인성격이어도 정화 이너싱이 훨씬 더 예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 여기서 보면 12운성에서 보면 병화는 인월에서 장생을 하잖아요. 근데 장생은 뭐라 그랬죠? 아이 같은 느낌이라 그랬잖아. 막 씩씩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에너지가 막 생동감이 있는 거라면 12운성에서 보면 정화 인월은 어디 있어요? 사의 기운에 있어요. 사.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것만 봐도 느낌이 다른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같은 불의 인성격인데도 얘는 아이 같은 거고 얘는 죽음을 앞둔 애야. 그러면 성격 자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병화인월이랑 정화인월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장간으로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2운성을 만약 다 외웠어. 그럼 12운성으로 설명하시면 되고요. 아, 난 12운성 잘 모르겠어. 아, 저거 언제 외워? 나는 지장간으로 공부해서 지장간으로 얘기해 줄게 해도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아 이너생이 훨씬 바른 말하는 까칠하고 그 선생님 같은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이제 지장간이 언제 튀어나와서 힘을 쓸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 그 안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얘네가 매 순간 활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봉기는 매 순간 활동하겠죠. 간목이라는 애들은 얘네 속에 가장 강한 기운이니까. 근데 나머지 애들은 언제 활동하는 거야? 라고 본다면 내가 천간에 떴어. 병화가 떴어. 그럼 그 여러분 다 이렇게 하잖아. 뭐 병화가 돈인 사람들은 올해 재가 떴어. 나 올해 돈 버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간이 떴어. 그럼 남자를 만나나? 뭐 제가 여자니까 여자를 만나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기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병오년이 되잖아요. 응? 그러면 오화도 화의 기운을 힘을 주죠. 지지에서 오화가 있으면 병화가 힘을 확 받잖아요. 그러면 어 그때 뜬그 뭐죠? 지장간 속에 있는 병화가 고개를 확 드는 거예요. 내 세상에 왔다. 병오년이 오면 내가 인목에만 병화가 있고 만약에 나머지 글씨 중에 화가 하나도 없었어. 만약에 이건 안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이 병화가 뭐 천간에 뭐 병화 하나 떠 있고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없어도 그러면 이 지장간 속에 있는 병화가 올해 같은 병오년에는 힘을 받아서 딱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세상에 왔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화 인월생이야. 그런데 올해 병오년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아까 얘기한 것들, 겁제에 관한 일이 있겠네? 뭔가 라이벌한테 뭔가를 뺏길 수도 있고, 자기 어떤 되게 치열한 경쟁을 해서 자기가 그걸 먹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의 사주 왕국을 봐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보는 거고 무토의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토랑 병화는 우리 뭐라 그랬죠? 우리 그때 12운성으로 화토동법이라 그랬잖아요. 얘네가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병오년이 되면 무토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무토는 왜냐면 병화랑 무토는 같이 보니까. 그러면 뭐 병화 인월생은 식신에 관련된 일이 있겠네. 자기 직업이나 밥그릇, 뭐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일에서 뭔가가 생기겠네. 그리고 정화 인월생 같은 거는 상간에 관한 일이 있겠다. 아니면 말 조심을 해야겠네. 오늘 올해 병오년에 좀 말실수를 할 수도 있어. 까칠하고 예민해질 수도 있어. 아니면 뭐 상간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한테. 이제 그런 것까지. 근데 만약에 올해가 병오년이 아니라 병자년이에요. 병자년. 그럼 위에 아무리 병화가 떴던데 병화는 지장간 속의 병화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자수해서 병화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토나
병화가 아무리 병자년이 와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자년에는. 내 지장간 안에 있는 애들은. 이해하셨어요? 천간에 병화가 떠 있어도 아무리 그래도 지지에서 자수가 오는 경우에는 이 병화랑 무토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병화에 관련된 일이 생각만 있지 일어나질 않을 확률이 많아요. 병자년은. 병오년에는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높고.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것도 이걸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12운성에 다 있어요. 병화가 자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태잖아, 태.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태예요. 그럼 되게 약한 거잖아요, 세력이. 그러면 아무리 지장간 안에 병화가 장생을 하고 있어도 병자년이라는 시기에는 이 병화의 어떤 활약을 기대할 수 없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인신사에 배웠어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해하셨어요? 지장간? 이해하신 걸로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 좌우묘유를 배울게요.